세 번째, ground briefing인데요. 이 ground briefing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관 선생님이랑 비행을 가기 전에 오늘 어떤 exercise를 할 건지, 그리고 이 exercise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background 지식은 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비행을 마치고 나서 교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오늘 비행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여러분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 시간. 그러니까 비행 가기 전에는 pre-flight briefing이라고 하고, 비행을 갔다 와서는 debriefing 아니면 post briefing이라고 하는데, 이 브리핑 시간을 ground briefing이라고 합니다. 이 브리핑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요, 교관 선생님이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배울 거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을 해오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예습을 해오는 거.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이 디브리핑 하고 나면 피드백 주시고 나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거를 오늘 배운 걸 다시 복습을 충분히 하시면, 예습과 복습을 잘 하시면 이 그라운드 브리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그라운드 브리핑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랑 비슷한 걸 배우는, 이제 단계가 비슷한 그런 학생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링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때 뒤에서 청강을 하고, 비행 교육을 갈 때 청강을 하고, 그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비행 교육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수업을 청강을 하고 비행을 청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돈을 주고서 두 번 배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여러분이 빨리 습득을 하고 빨리 배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 두 명이서 똑같은 걸 오늘 엑서사이즈를 배운다고 쳐요. 같은 교관 선생님한테. 그러면 둘이 같이 그라운드 브리핑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그라운드 브리핑에 대한 값을 반땅을 딱 하면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비행 교육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이제 페어링을 할 친구를 찾는 것, 아니면 교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페어링을 지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 그라운드 스쿨은 뭐냐면요, 그라운드 브리핑하고는 달라요. 그라운드 브리핑은 비행 교육, 실비행 교육에 필요한 그런 그라운드 타임이고요. 이 그라운드 스쿨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해진 40시간이라는 이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 교육을 받는 게 바로 그라운드 스쿨이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비행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월수금이라든지 이렇게 그라운드 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캐나다 지금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라운드 스쿨 비용을 내면 계속 같은 수업을 또 듣고 또 들어도 상관없어요. 무한 반복으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쨌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내셔야 되고, 깎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그냥 열심히 들어서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비행학교에서 이제 이런 그라운드 스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인 경우에는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듣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직접 가서 듣는 것보다 온라인 스쿨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비행학교에서 그런 그라운드 스쿨을 오퍼를 한다면 무조건 이제 직접 수업을 참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supplies인데요. 여러분 이론 교육하고 실기 교육할 때 필요한 책이나 자나 맵이나 이런 것들을 supplies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새로 이제 학교에 가서 시작을 하시면 이제 스타터 킷 같이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뭉치로 해서 이렇게 팔거든요. 웬만하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돈 저렴하게 아끼시라는 거. 다만 한 가지, 돈을 아끼지 말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은 꼭 좋은 거를 사셔서,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그런 헤드셋을 사셔가지고 사용하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고요. 어떤 헤드셋을 살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자격증을 따는데 그런 필요한 메디컬이나 플라이 테스트 비용이나
뭐 라디오 오퍼레이터 시험 비용이나 뭐 잉글리시 시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깎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단 한 가지는 이제 메디컬 닥터가 이제 어느 오피스를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쿠버 지역에 있는데 제가 이제 메디컬 닥터를 한 5군데를 전화를 해봤는데 5군데? 더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가격이 비용 차이가 거의 한 100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군데 전화해서 조금 더 저렴한 데 찾아서 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밴쿠버 지역에서 특히 핀메도 지역에서 이제 하실 거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닥터가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밑에다 코멘트 달아주세요. 그리고 플라이 테스트 이 자체 비용만 한 400불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붙자고요. 2번 해서 400불 플러스 400불 800불 버리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PPL을 따는데 드는 비용 6가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막 공부를 막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담임 선생님 아니면 교과 선생님 막 잔소리 막 엄청 많이 공부하라 하잖아요. 근데 비행학교는 아무도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푸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완전 자유방임주의,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매일매일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하면 그만큼 빨리 딸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막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뭐 2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결국에 3년, 4년 지나도 비행 자격증 못 따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교관 선생님은 이 단계에서 학생을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았다, 그 스탠다드에 맞았다, 그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하셔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비행 횟수를 줄이는 게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될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날씨가 안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비행 수업이 취소가 되거든요. 갑자기 있었던 스케줄이 없어지면 되게 붕 뜬 느낌? 싱숭생숭 기분이 막 그래집니다. 그런 경우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비가 오건 안 오건 비행이 캔슬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나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비행 공부를 하겠다. 취소가 되면 뭐 도서관에 가서라도 공부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른 기간 안에 자격증을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저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재 밴쿠버 지역에서 PPL을 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지금 핀메도 공항에 Pacific Rim Aviation Academy라는 곳에서 즐겁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관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2019년에 저에게 비행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flywithsuji@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그 외에 밴쿠버 지역 비행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코멘트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guys. Bye.